이번 시간에는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작업 부위 확인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차체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작업의 3페이지부터 27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하나입니다. 현대인들의 필수품 자동차. 자동차의 긴 수명을 위해서 오늘도 자동차 차체 정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권영신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차체 정비에 대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권영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배워볼까요? 오늘은 자동차 차체 정비에 있어 중요한 방음과 방청 작업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위와 그 부위들의 역할에 대해 학습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방음과 방청이 뭔지 알아야겠네요. 선생님 간단하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음은 차체 정비 작업을 수행하면서 잡음이 발생하는 요소를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방청은 녹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사전에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듣고 보니까 방음과 방청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니까요. 두 눈 크게 뜨고 공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알찬 내용들을 많이 준비했으니 눈을 크게 뜨고 영상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배우게 되는 학습 목표, 또 선수 학습, 핵심 용어, 학습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화면 보시죠. 이번 시간에 학습할 NCS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모듈, 차체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작업에서 능력 단위 요소,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작업 부위 확인하기를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 학습 내용, 선수 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비 지침서에 따라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작업에 필요한 보수 부위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비 지침서에 따라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작업이 필요한 보수 부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작업 부위 판단입니다. 선수 학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동차 파손 분석, 차체 수리계, 차체 수정, 차체 용접 접합, 차체 패널 수정 교환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본 학습의 핵심 용어는 자동차 차체, 실링, 언더코팅, 부식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선생님, 녹에 대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녹이 발생하는 요인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하나씩 입장에서 알아두면 중요한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자동차 차체 표면이 젖어 있는 시간이 길면 녹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체 주변의 공기의 습도가 높거나 주변 온도차가 심해도 녹이 생길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환경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앞으로는 그런 환경을 피해서 자동차를 주차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작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작업은 차체 수리 작업에 있어 수정 작업과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그럼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작업을 해야 할 부분은 어디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구더막을 제거한 부분, 스터드 용접기를 사용한 패널의 내측 부분, 패널과 패널 맞대기 용접 부분, 서포트 용접이나 플러그 용접의 패널과 패널 겹친 부위 등이 바로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작업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가지 기후 조건이나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 수정 부위에 바로 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방음과 방청 작업에 필요한 모든 부위에 반드시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작업을 수행해 차체 품질을 향상시키고 주행 안정성 또한 도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차체 부식입니다. 녹 발생 원인입니다. 앞에서 자동차 차체의 녹 발생에 대해 언급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왜 녹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녹은 산업화에 따른 대기 오염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동절기, 도로의 동결 방지용으로 사용되는 염화칼슘 때문에 녹이 발생하고 패널의 손상, 습기, 방청 처리 미흡 등에 의해서도 녹이 발생합니다. 녹의 종류입니다. 일반적인 녹입니다. 수적 현상에 의한 녹입니다. 주변의 온도차에 의한 습기가 응축되어 발생합니다. 주머니 구조의 내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사이드실, 필러, 멤버류 등에 흔히 발생하며 이러한 현상은 주행 중 구멍을 통한 습기, 흙먼지 등이 유입되어 발생하므로 건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언더바디에 도포되어 있는 언더코팅의 손상으로 발생되는 녹입니다. 이 현상은 주행 중 자갈이나 모래 또는 요철부를 통과 시 언더바디에 도포되었던 언더코팅류가 벗겨지면서 차체 표면이 노출되어 습기와 이물질이 묻어 녹이 발생합니다.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차체 표면이 장시간에 걸쳐 젖어 있거나 차체 주변의 습도가 높을 때, 차체 주변의 온도 차이가 심할 때, 공기 중의 오염물질인 황산가스나 다량의 염분에 노출되었을 때 녹이 발생합니다. 전이차에 의한 녹입니다. 금속이 물이나 토양과 같은 전해질 속에 놓여 있게 되면 그 표면을 용존산소, 농도차, 온도차 등 주위 환경 조건의 차이와 금속 자체에 함유된 불순물, 잔존 음료, 표면 부착물 등의 금속적 원인에 의해 그 표면에 부분별로 전이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 수많은 양극부와 음극부가 형성됩니다. 이때 양극부에서 음극부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양극부의 금속이 음이온 상태로 용출되어 점차 전해질 속으로 용해되어 갑니다. 이러한 전기학 반응을 전이차에 의한 부식이라고 합니다. 수용액 내의 철의 경우 양극과 음극의 전이차에 의해 양극과 음극 사이의 전류 경로를 따라 양극과 음극의 전자가 이동합니다. 이때 양극에서 전자를 방출하고 나서 양으로 대전된 철원자가 남아 전액 내의 수산화기와 결합하여 수산화 제1철을 형성한 후 결국 녹으로 진행합니다. 녹 발생이 쉬운 차체 부위입니다. 그렇다면 차체에서 다른 부위에 비해 녹이 쉽게 발생하는 곳은 어딜까요? 우선 패널과 패널이 겹쳐지는 부위에 쉽게 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강판의 부착 위치, 해밍 가공 부위, 즉 후드, 도어, 트렁크 리더 등의 테두리입니다. 용접 부위가 바로 쉽게 녹이 발생한 부위입니다. 녹 발생 대책입니다. 서포터 용접 및 CO2 용접 시 패널과 패널 사이에 방청제를 도포한 다음 안전히 건조 후 일회형 우레탄 실러터를 도포 후 용접합니다. 방청입니다. 방청 작업을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녹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용접 패널 강도와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방음입니다. 그럼 방음 작업은 왜 하는 걸까요? 방음 작업은 외부로부터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즉, 빗소리, 경적음, 힐하우스 및 하체로부터 모래나 돌 등이 튀는 소리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패널과 패널 사이의 진동, 주머니 구조와 트렁크 등에서 울리는 공명 현상 제어 등과 같은 내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또 엔진 룸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감소시키고 도어에 패드를 부착함으로써 측면 충돌 시 탑승자를 보호함으로써 안전도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 코팅으로부터 부식을 방지하고 이너 패널과 주머니 구조의 경우 방청 왁스를 도포함으로써 반영구적으로 부식을 방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태양열로 인해 실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며 겨울철에 실내가 급격히 냉각되는 현상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작업의 종류입니다.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작업에는 용접용 방청 작업, 실러 작업, 언더코팅 작업, 이너 왁스 작업, 방음 패드 작업, 이에 폼 작업이 있습니다. 용접용 방청 작업입니다. 용접용 방청 작업은 주로 용접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도포해주는 작업으로 구더방을 제거한 부위나 용접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 도포해줍니다. 용접용 방청제의 역할입니다. 용접용 방청제는 용접되는 부위로만 열을 영향을 제한되므로 용접부를 보호하고 용접되는 패널 주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열을 영향을 제한한다는 것은 패널이 열로부터 발생되는 녹을 그만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용접용 방청제를 조포하진 상태에서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되는 아크열과 공기 중의 산소가 반응하여 열이 전달되는 패널 주변에 녹이 발생되는 속도가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용접되는 패널면을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용접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용접용 방청제를 도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러 작업입니다. 실러 작업은 방수, 방진, 밀봉, 먼지 유입, 녹 발생 방지 등을 위해 하는 것으로 외관상으로 볼 때 미간을 향상시키는 기능도 합니다. 언더코팅 작업입니다. 언더코팅 작업은 언더코팅제를 도포해주는 작업으로 실러 작업이 마무리된 곳이나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도포합니다. 이너왁스 도포 작업입니다. 이너왁스 도포 작업은 외부에 보여지는 패널에 도포되는 방청 작업이 아니라 패널 안쪽에 보이지 않는 부위에 도포하는 방청 작업입니다. 방음 패드 작업입니다. 방음 패드 작업은 패널의 떨림을 방지하기 위해 패널 내부에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형태로 붙여진 것도 있고 플로어 패널에 주행 중에 작은 돌 등이 튀어나오는 소리를 방지하기 위해 넓게 붙여진 것도 있습니다. EA 폼 작업입니다. EA 폼은 내부 패널과 외부 패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음, 방청 작업 부위 확인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방음, 방청 작업 부위에 대한 확인은 자동차 전면부, 중앙부, 후면부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전면부, 중앙부, 후면부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통상 엔진룸을 전면부, 성경룸을 중앙부, 트렁크룸을 후면부라 합니다. 전면부입니다. 먼저 전면부에는 엔진룸과 엔진룸 실링, 휀다 쪽을 확인하면 됩니다. 엔진룸입니다. 엔진룸을 형성하고 있는 후드 인슐레이터의 방음제는 엔진의 진동, 울림 현상과 고속 주행 중에 발생하는 떨림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카울 패널 및 대시 패널입니다. 대시 패널의 인슐레이터 방음제는 엔진 소음 및 바람 소리를 차단합니다. 엔진룸 실링입니다. 엔진룸 실링 부분은 먼저 우측 힐하우스 쪽을 확인하고 그 다음 좌측 힐하우스 쪽을 확인하면 됩니다. 실링 작업을 하는 이유는 용접한 패널과 패널 사이에 틈을 메어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틈을 메어줌으로써 패널 사이의 잡음을 차단하고 방수 효과 및 패널의 접착력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휀다입니다. 휀다 안쪽의 실링 언더코팅은 언더바디의 소음과 타이어 마찰 소음, 이물질이 힐하우스에 부딪히는 소음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앙부입니다. 자동차 중앙부는 도어와 격실 쪽을 확인하면 됩니다. 도어입니다. 도어 바깥에는 웨더 스트립, 도어 글라스 런이 방음 역할을 하므로 이 부분을 확인하면 됩니다. 도어 안쪽에서는 실링, 커버, 스크린, 방음 패드를 확인합니다. 도어의 방음 패드는 도어 패널의 떨림 현상을 방지하고 스피커가 장착된 차량의 음질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어 도어는 앞 도어와 구조가 같으므로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객실 프로 패널입니다. 객실 프로 패널의 경우 프로 패널의 방음제와 실링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객실 프로 패널의 방음 패드는 언더바디로부터 올라오는 빗물 튀는 소리, 바람 소리,
돌멩이 튀는 소리 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실내 천장의 루프 커버는 빗물 소리 및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태양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후면부입니다. 자동차 후면부는 리어 패널, 트렁크룸 쪽을 확인하면 됩니다. 리어 패널입니다. 후면부 리어 패널의 경우에는 리어 패널의 힐 가이드, 실링, 언더 코팅 부분을 확인합니다. 트렁크룸입니다. 트렁크룸의 경우에는 우선 안쪽의 방음 패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트렁크룸의 방음 패드는 공명이 가장 심한 부분으로 웅웅거리는 소리를 억제하고 패널의 떨림 현상을 방지합니다. 트렁크룸 안쪽 방음 패드를 확인한 다음에는 웨더 스트립, 실링, 방음제를 확인하며 이것은 언더바디로부터 올라오는 소리 및 힐하우스로부터 나는 소리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단부입니다. 언더바디입니다. 자동차 언더바디의 경우는 언더바디의 언더코팅, 실링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객실룸 하단, 트렁크룸 하단, 사이드 스텝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언더바디의 소음, 타이어의 마찰 소음, 이물질이 힐하우스에 부딪히는 소음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 부위별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위치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도어 실링 스크린 위치입니다. 도어의 경우 우선 프론트 도어와 리어 도어의 실링 스크린의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위치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도어 실링 위치입니다. 프론트 도어와 리어 도어의 에스터 스트립의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위치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인도어 실링입니다. 인도어 실링의 경우 프론트 도어 글라스 런의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위치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리어 도어 글라스 런입니다.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위치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론트 도어와 리어 도어, 인사이드 및 아우터 웨더 스트립의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위치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트렁크 리더 실링입니다. 트렁크 리더 실링의 경우 웨더 스트립의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위치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방음제입니다. 후드 인슐레이터입니다. 엔진 후드 인슐레이터의 경우 이 위치의 방음제 부착 위치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바디 플로어 패드입니다. 바디 플로어 패드의 경우 방음 패드의 부착 위치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프론트 리어 플로어 패드입니다. 프론트 리어 플로어 패드의 경우 방음 패드의 부착 위치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엔진 인슐레이터입니다. 엔진룸 대시패널의 인슐레이터의 경우 방음 패드 부착 위치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처리를 위한 위치 확인 절차입니다.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처리를 위한 위치를 확인할 때는 우선 방음 처리 곳을 찾아 체크리스트를 표시하고 방음 처리한 곳 또한 찾아서 체크리스트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작성 후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처리 방법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패널 교환 시 용접 부위를 파악하고 방청 처리하며 바디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디 언디코팅을 수행합니다. 자동차 바디의 실링 작업은 부식 방지, 외부 소음 간소, 수분의 실내 침투 방지 및 수분에 의한 부식 방지 등을 위한 판건 작업을 한 후 반드시 해당 부위에 실링 작업을 해 주어야 하며 작업 시 패널 사이의 캡은 확실히 메워줘야 합니다. 자동차 바디 실링 작업은 제작 자동차의 정비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업 부위의 위치에 따라 알맞은 실링 처리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동차 바디 실링 위치입니다. 대시 패널과 프론트 플로어 연결 부분, 프론트 플로어 부분, 프론트 사이드 부분, 리어 플로어 부분, 플로어 패널과 리어 패널 연결 부분, 리어 플로어가 커터 패널 부분, 트렁크 패널 부분, 트렁크 패널과 리어 힐하우스 연결 부분이 되겠습니다. 패널 접착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카페트, 거울, 윈드실드, 라이트, 트림 등을 장착하는 조립 라인에 접착제를 경제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브레이크 패드나 안전유리와 같은 것을 장착하는 강성적인 응용 분야에도 접착제를 이용해 왔습니다. 자동차 엔지니어들이
접착제가 광범위한 사용 분야를 제공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긍정적인 성장 분야에는 힘을 받는 단면에서 금속 대 금속 접착입니다. 접착제는 후드, 루프, 도 해밍부위의 플랜지와 같은 주요 차체 구성 요소들을 결합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접착제는 유선형의 설계를 기능하게 하며 석기 폐재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접착제는 특별한 퍼포먼스의 이론을 만족하기 위해서 화학적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의 후공정 요구사항과 폭넓은 제조 기술의 다양성을 만족할 수 있는 결합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접착제의 다양한 제조 기능은 재료 선택의 폭과 설계자에게 유용한 재료 결합 방법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 제품의 부식 방지를 강화시킨 선도장 또는 피복 처리된 금속은 쉽게 결합되어집니다. 충격 요구 조건입니다. 차량의 어떤 요소들을 충격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파당 강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성이며 고탄성을 가진 접착제는 이런 응용 분야에서 효과를 잘 발휘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요구 조건입니다. 자동차 제조에 있어 접착제는 기능과 압출 요소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용도로서의 접착제는 환경 조건의 정상 범위에 걸쳐 그 효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차체 표면 처리입니다. 표면 처리 목적입니다. 피착제의 표면에 부직하고 있는 무기질, 금속의 녹, 먼지 등이나 유기질, 금속에 부착하고 있는 기름, 플라스틱이나 고무의 경우는 이영제나 손때 등을 기계적인 방법, 샌딩, 샌더 브라이트 등으로 연마 후 용제 등으로 탈취하는 방법 또는 화학적 방법, 적당한 용제로 탈취 후 각종 약품으로 침지 처리하고 수세 건조하는 방법의 두 가지 중 어느 방법으로 제거하여 깨끗한 표면을 만드는 것이 표면 처리의 목적입니다. 표면 처리 방법의 선택 조건으로 기계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피착제의 종류, 개수, 표면적, 제거할 물질의 종류와 부착물, 요구되는 접착력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고강도를 요구할 경우라든지 피착제가 매우 접착 곤란할 경우에는 기계적인 방법보다는 화학적인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약품으로는 주로 강산이나 부식제가 주로 쓰이며 피착제의 표면 일부를 용해하여 표면제를 정대시키거나 산화 피방이나 극성을 만들어 접착성을 향상시켜 접착제의 도포성을 개량합니다. 부식방지제의 취급사항의 주의입니다. 안전관리입니다. 에폭시 수지의 경화물은 독성은 없지만 미경화 수지나 경화제 특이 아민류 및 기타 반응 희석제 중에서 휘발성이 크며 위험한 전기를 발생하는 것이 있어 알레르기성 습진,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에폭시 수지와 경화제 취급 시 주의사항입니다. 충분한 환기시설을 비치해야 합니다. 배합 또는 혼합 경화를 행하는 장소에서 환풍기, 덕터 등을 적절한 환기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개인위생의 안전한 실시 엄수입니다. 작업자의 작업복을 착용하여 경화제를 직접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고무나 비닐장갑을 착용합니다. 만일 피부나 작업복에 수지나 경화제의 혼합물이 묻었을 경우에는 즉시 비눗물, 물, 알코올 등으로 안전히 세정 제거해야 합니다. 일단 피부염에 걸리면 재발하기 쉬우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장을 청결하게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작업대가 오염될 경우 교체가 용이한 종이를 작업대에 깔고 종이가 더러워지면 다시 교체합니다. 더러운 장갑은 덕시 교체합니다. 에폭시 수지의 저장과 보관입니다. 에폭시 수지계의 접착성 중 경화제는 흡수성이 있으므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니 보관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산무수물은 석기에 의한 유리산을 생성하며 이로 인해 경화를 촉진시키고 가사시간을 단축시켜 가열 왜곡 온도를 저하시켜 에폭시 수지와 상용성을 나쁘게 합니다. 아민류는 흡습성뿐만 아니라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카르바민 신점을 생성하고 아민을 유해 성분을 감소시켜 보다 가량으로 사용하거나 가열하지 않으면 경화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저장 중 또는 사용 후에 필히 봉해하며 직사광선이나 열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저장 기간의 단축을 초래합니다. 충지대가 함유된 것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충지대의 비중에 의해 침전이 되므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저장 용기를 반대로 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음 방청 작업이 필요한 부위에 대한 확인은 전면부와 중앙부, 그리고 후면부와 하단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전면부의 경우 엔진룸, 카울 패널 및 대쉬 패널, 엔진룸 실링, 펜달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부는 도어와 객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면부는 리어 패널과 트렁크룸을 확인해야 하며 하단부는 언더바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방청 처리한 곳 또한 찾아서 체크리스트에 표시합니다.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처리를 위한 위치를 확인할 때는 우선 방음 처리한 곳을 찾아 체크리스트에 표시하고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처리 방법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패널 교환 시 용접 부위를 파악하고 방청 처리를 하며 바디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위치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디 언더 코팅을 수행합니다. 네, 화면 잘 봤습니다. 선생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요, 방음, 방청 작업을 위해 확인해야 할 부위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음, 방청 작업은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럼 선생님, 방음과 방청 작업 부위를 꼼꼼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체크리스트요? 네, 방음 처리할 곳을 찾아 체크리스트에 표시하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방청 처리할 곳도 찾아서 체크리스트에 표시합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에 방음, 방청 처리 방법을 간단히 작성하고 이대로 수행하면 처리를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체크리스트 잊지 않고 작성하면서 작업에 임해야겠습니다. NCS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차체 정비 학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